네, 오늘은 좀 가운을 입었는데 입을 의도가 혹시 있으신가요? 의도요? 아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좀 약간 치과 의사처럼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젊었을 때 만약에 치아를 뽑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치아가 유지가 돼서 이제 잇몸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일단은 왜 그러는지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하기 싫어서 아니면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아직 20대인데 임플란트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뭐 40대, 50대쯤 돼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입안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네, 일단은 여기 제가 한번 그리면서 해볼게요. 지금부터. 네. 이게 잇몸이고 이게 뼈인데, 이가 뽑히면 이렇게 되는데 혈액이 막 차올라요. 그럼 중력에 따라서 차오르겠죠. 네. 여기도 막 이렇게 딱지 같은 거 져 있을 거고, 그럼 이게 혈병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움푹 들어가 있는데 이거 섬유들은 이렇게 자라거든요. 빠르게 자라요. 이거 움푹 들어가 있죠, 살이. 그러면은 여기는 뼈가 아직도 안 되고 물렁물렁한 조직들이 있어요. 막 그 섬유질 같은 조직들이 처음에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단단해지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뼈가 자라는데 이렇게 잇몸이 먼저 치유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게 한 7일에서 10일 정도면은 그냥 살부터 나아요. 상피가 이렇게 여기까지 침범해서 자랐다 라고 하면은 뼈가 다시 나중에 자라는 양이 이만큼밖에 되지 않겠죠. 평평하고 이런 평지 같은 뼈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혼자 움푹 들어가는 뼈가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죠. 초기 치유가 일어났을 때 이런 변화가 있어요. 한 3개월 정도만 있어도 치유가 어느 정도 뼈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계속 뽑고 뽑아놓고 계속 방치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인데, 근데 우리 몸에 이렇게 여기 위 치아도 있고 계속 씹고 있는데 여기 사용이 안 되고 치아가 없어지니까 우리 몸이 안 써도 되네 하는 것처럼 인식한 것처럼 마치 이게 자꾸 축소돼요.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이미 폭과 높이가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죠. 기존의 3개월 차보다 더. 그렇죠. 더 점점 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평생에 걸쳐서. 두 번째 이를 좀 방치했을 때 일어난 변화는 이 치아가 뽑혔을 때 여기가 앞이라고 하고 여기가 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치아 자체가 원래 앞으로 가려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치아가 없어지면 뒤에 있는 치아가 앞으로 오려고 하는 힘이 좀 생겨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예쁘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러집니다. 뼈 안에 뿌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가려고 잘 안 해요. 근데 얘는 가려고 하거든요. 여긴 저항이 있으니까 그냥 잘 안 움직이고 머리만 딱 가버려요. 또 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면은 여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얘가 내려와요. 이렇게 맞닿는 게 없으니까 내려와서 여기랑 여기랑 만나는 거예요. 뭐 이런 데랑 이런 데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여기 음식물이 껴요. 네, 여기가 레벨이 둘이 달라버리니까 음식물이 껴요. 왜냐면 이런 삼각형이 되게 찌그러진 삼각형이 여기 생기거든요. 음식물이 되게 끼기 좋은 형태가 만들어져요. 앞니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앞니 하나가 없는데, 앞니 같은 경우는 뼈가 좁아지는데 그로 볼륨이 푹 꺼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임플란트가 나중에 나사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던 소켓 모양대로 흡수되는데 이렇게 흡수될 수 있겠죠. 네. 한 10년 지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임플란트를 했다라고 하면은 치아가 길어져 버리겠죠. 네. 실제로 이게 내려왔다고 느끼실 때가 있어요. 이걸 처음에 모르고 진행하시면은 이게 길어진 것처럼 느끼시면, 길어지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진 않고 위로 길어진 게 치아가 좀 내려온 것처럼 크게 보여서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브릿지라는 치료를 할 때가 있어요. 브릿지라는 거는 여기를 치아를 이만큼 깎아서 이 두께만큼
깎는데 이런 제가 빗금 친 게 보철물이라고 하면은 보철물이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붙어 있어요.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그러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여기가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좀 내려가요. 주로 높이보다 폭 좁아지는 게 더 크거든요. 폭이 줄어든 이렇게 줄어들겠죠. 근데 임플란트가 나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까 치아 크기가 어땠죠? 이만했죠.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가 되게 푹 들어가 있잖아요. 음식물이 뭔가 축적되겠죠 여기. 그래서 좀 불편해하실 수 있어요. 염증이 좀 생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볼륨을 어떻게 확대하는 방법도 있긴 있거든요.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다가 물 채우는 거는 쉽죠. 네. 그런데 이렇게 흡수될 때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물이 여기까지밖에 못 차는 거죠. 네. 여기는 뼈가 잘 생겨요. 근데 여기는 뼈가 이제는 만들기가 좀 힘든 거죠. 혈액이 계속 있어서 뭔가 뭐 영양 공급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잇몸이 이렇게 잘 나왔다고 해도 여기 계속 압박을 받거든요. 쪼그라들려는 힘을 계속 받을 거잖아요. 잇몸이 이렇게 나왔어도.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치유돼요. 그래서 옆이나 뭐 위나 이렇게 얹기가 사실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특수한 방법은 있어요. 이 틀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철조망을 이렇게 쳐줘요. 물렁물렁한 걸로 하면 그냥 무너져 버리겠죠. 이 위를 왜냐면 이 몸 살이 또 덮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겁잖아요. 이게 치유되면서 막 쪼그라들려고 하거든요, 상처가. 근데 이게 철조망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고 이걸 나사로 또 고정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혈액들이 잘 뭉쳐 있어요. 이렇게 해서 뼈가 만들어지게 유도할 수도 있고요. 여기 턱뼈에 몇 군데 뼈가 좀 치밀한 곳이 있어요. 단단한 곳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블락본이라고 해서 본을 떼요. 뼈를 이렇게 생긴 뼈 조각을 떼요. 이걸 나사로 딱 고정시켜 줍니다. 네, 그러면 여기 실제로 뼈는 해면골이라고 해서 여기 혈관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혈병들하고 뭔가 작용을 하면서 이런 볼륨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방법이 두 가지인 거죠?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네, 타이타늄 메쉬 같은 어떤 구조물을 갖다 대거나 아니면 뼈를 큰 조각을 떼어서 붙이는 방법. 우리가 뼈 이식이라고 하면 보통 가루나 알갱이 타입을 사용하거든요. 채워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채워놨다 하면은 그냥 낳는 것보다 조금 볼륨이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채워놨을 때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조금 더 쪼그라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조금 상쇄시킬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또 발치와 보존술이라고 하는. 이게 좀 장시간 시간이 지나도 이런 볼륨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뼈 이식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를 뽑고 방치한 경우에 치조골의 폭과 높이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장기간 방치했을 때는 점점 더 좁고 낮아져서 나중에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도 음식물이 끼거나 염증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은 치아가 발치됐을 때 뒤에 있는 치아가 앞으로 오려는 힘을 받아서 주변 치아에 어떤 부정기업을 좀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치아를 뽑고 방치하는 경우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